하이브리드의 SUV라고 하면은 다들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이걸 보고도 그렇게 생각이 드실까? 한때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차가 4천만 원 하던 하이브리드 SUV가 중고로 5천만 원에 팔리던 시절. 말이 안 되죠. 중고차가 신차보다 비쌌던 거죠. 이게 왜 가능했냐? 아파트 당첨되면 분양권에 피를 붙여서 팔듯이 이 차들도 중고차 가격에 피가 붙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국내에서 그렇게 비싸게 팔렸던 게 아니라 이 해외 수출 시장에서 가격이 터졌던 겁니다. 그냥 해외 바이어들만 놓아놨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판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요즘 다들 뉴스 보셨죠? 어느 나라는 전쟁을 하고 어느 나라는 관세를 올리네 마네 하는 바람에 수출 길이 꽉 막혔고요. 이 수출용으로 쟁여놨던 이 물량들이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면서 가격이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고요. 이건 무조건 오른다 하고 끝까지 버티던 딜러들이 이젠 항복을 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저희들이 버티다 못해 던진 이 기회, 이제는 여러분들이 잡고 행복의 만세를 부르실 차례입니다. 지금 사면 진짜 이득인 하이브리드 SUV 5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차량은 수입 하이브리드의 정석 SUV의 교과서죠. 바로 렉서스 NX300H입니다. 이 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있죠. 고장 안 난다, 감가 적다, 타면 손해 안 본다. 맞는 말이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전 영상에 이 SUV 승차감 테스트한 영상이 있는데 사실 SUV 하면은 보통 승차감이 조금 아쉽잖아요. 근데 이 차는 제가 정말 과장 하나 안 보태고 웬만한 대형 세단급 승차감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엔진 미션 내구성이 워낙에 좋고 이 하이브리드 기술력은 이 독보적으로 전 세계 1등이라 이 중고차 시장에서도 예전부터 가격이 항상 잘 버티던 차였죠. 실제로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차 매입해서 전산에 올리잖아요. 그럼 올리자마자 해외, 중동, 두바이, 러시아, 아프리카 바이어들이 사장님 렉서스 얼마? 그냥 너도 나도 가져가겠다고 전화가 정말 미친 듯이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수출도 다 막히고 애시당초 이 렉서스는 그렇게까지 주류 차량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 가격이 버티질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재 중고 시세로 16에서 18년식 키로수 10만 미만으로 보시면 2천 중후반에서 3천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22년도부터 이 렉서스가 디자인이 풀 체인지가 돼서 나왔는데요. 그 신형 모델은 현재 시세가 5천만 원대 출발이라서 아무래도 좀 고가이다 보니 이 고유가 시대에 나는 기름값 아끼겠다 하고 가성비로 접근한다면 저는 이 전기형 모델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렉서스는 원래 비싼 차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내려가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차고 지금이 그 타이밍인 겁니다. 이번 차량이야말로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린 중고차가 신차보다 비쌌던 그 기현상의 주인공이죠. 대한민국 아빠들의 영원한 드림카, 바로 소렌토 MQ4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는 사실 뭐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차죠. 대한민국에서 패밀리카 끝판왕으로 불리던, 아니 지금도 그렇게 불리고 있는 그런 차량이죠. 출시 당시 거의 뭐 계약 넣어놔도 6개월 1년은 기본이고 옵션 좀만 넣으면은 5천만 원 가까이 가던 차. 그런데도 사람들은 줄을 서서 샀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신차가가 4,500만 원인데 중고차 시장에 5천만 원 넘게 올라와도 하루 만에 팔려 나갔고요. 딜러들 사이에서도 이 차는 매입만 하면 바로 돈이다 해서 매입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 신차 사신 분들, 차주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콧대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한때 5천만 원을 호가하던 차량들이 현재 중고 시세로 20에서 22년식 키로수는 5만에서 10만 키로 초반대까지 보시면 2천만 원대까지 내려앉은 매물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말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중동이랑 러시아 수출 물량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전쟁 나고 관세 터지면서 그 시장이 완전히 닫혀버린 거죠. 수출용으로 미리 사뒀던 물량들이 갈 곳을 잃고 국내 시장에 그대로 쌓이면서 가격 거품이 싹 다 빠진 거죠. 쉽게 이런 겁니다. 아파트값 오른다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샀는데 갑자기 금리가 확 올라버린 거예요. 호가는 높게 붙여놨는데 거래가 씨가 마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시세가 버티질 못하는 거죠. 이 소렌토 MQ4 하이브리드가 딱 그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국산차라서 AS 걱정 없고 3열 있어서 가족들 다 태울 수 있고 거기다가
하이브리드여서 공인 연비가 15km가 넘습니다. 이 스펙에 2천만 원대면은 솔직히 이 차 이길 차가 거의 없습니다. 단 사고 이력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사고가 경미하게 나더라도 이 배터리에 충격이 갔을 수 있기 때문에 싸다고 그냥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히스토리 이력 조회해보시고 리프트 점검까지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소렌토 살 때 웃돈 주고 샀던 사람들,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판단이었으니까요. 근데 시장은 항상 바뀝니다. 지금 시장은요, 쌀 때 과감하게 구매할 줄 아는 사람, 과감하게 결정할 줄 아는 사람이 이득 보는 시장입니다. 유튜브 댓글에 보면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는 배터리가 문제, 디젤 차는 DPF가 문제, 가솔린 차는 연비가 안 나온다, LPG 차는 충전소가 불편하다 하는데, 그럼 어떤 차가 좋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차라는 건요, 이 차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구매했을 때가 가장 후회가 없는 법입니다. 이번 차는 앞에 나온 차들이랑 결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형도 아니고 문제 있는 차도 아니고 최근에 출시된 신차급이거든요. 바로 르노의 그랑 콜레오스입니다. 출시 당시 르노의 야심작으로 소렌토 산타페에 질리신 분들이 야, 오랜만에 물건 나왔다 하면서 줄을 서서 사던 차량이죠. 이태리 프랑스 감성의 하이브리드 효율까지 갖추고 있고, 실제로 이 콜레오스 관련된 영상들을 좀 찾아보면요, 주행 질감이나 주행 성능 등 이 전반적인 평이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그런데 현재 결과는 참담하죠. 출시한 지 1년 만에 1,000만 원이 넘게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왜냐? 네, 맞습니다. 르노라서 그런 거죠. 브랜드의 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최근에 배터리 관련 법적 분쟁이 이슈가 터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안 그래도 하이브리드나 이 전기차는 이 배터리에 유독 민감한데 말이죠. 뉴스에 기사 하나만 잘못 나와도 이 차값 우습게 떨어지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요, 정말 냉정하게 차가 나빠서 안 팔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닛산하고 미쓰비시 기술력이 들어간 플랫폼에 주행 성능, 실내 인테리어, 솔직히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거기다가 공간 넓고 하이브리드라서 연비 좋고 차 자체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고차 시장은 냉정합니다. 불안한 미래 가치가 이 차의 성능까지 잡아먹은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적은 좋은데 사람들이 몰라서 저평가된 종목, 먼저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차도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브랜드 따지며 현대 기아에 줄 설 때, 누군가는 이 그랑 콜레오스가 준 수익 같은 감가 혜택 고스란히 챙겨가겠죠. 네 번째 차량은 강남 소렌토라고 불리던 수입 SUV, 바로 볼보 XC60입니다. 이 차는 앞에 나온 차들보다 리듬이 조금 더 강했던 차일 겁니다. 저도 이 차는 절대 안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볼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안전, 프리미엄 이미지, 그리고 오래 타는 차. 그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차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건 감가가 적을 거다. 비싸도 값어치를 분명 할 거야. 맞습니다. 실제로 신차 가격도 꽤 높고 브랜드 이미지도 탄탄해서 중고차 시장에서도 감가 방어가 꽤 잘 되는 편이었는데, 지금 이 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격이 분명히 흔들리고 있죠. 현재 중고 시세로 20에서 21년식 키로수 5만에서 10만 미만으로 보시면 금액대가 3천 중후반대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신차가가 7, 8천 가던 차들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형이 나왔습니다. 26년도 현재 이 풀체인지 된 신형이 나오면서 이 구형은 구닥다리 치고를 받게 된 거죠. 자동차 시장에서 이 풀체인지는요, 상당히 무서운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신형 스마트폰이 나오는 날 전날까지 멀쩡하던 이 구형 모델 중고나라 시세가 바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이 차도 똑같습니다. 이 신형 나온 순간부터 구형 시세는 바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지비 공포입니다. 솔직히 이 볼보는 많은 분들이 사고 싶은 차인데도 선뜻 못 사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인터넷 세상에서 부품값이랑 공인비가 국산차랑 차원이 다르다, 중고로 잘못 사면 수리비가 차값만큼 나온다, 이런 말들이 돌고 돌아서 그게 마치 볼보를 사면 반드시 무조건 일어나는 일처럼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말 그대로 공포심이 커진 거죠. 실제로 예산 3천만 원이신 분들이 예전에는 수입차 SUV를 보셨는데 요즘은 국산차 풀옵션으로 내려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그대로인데 살 사람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이 차는 살만한 것이냐,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 구형이 됐어도 볼보 특유의 안전사양 그대로 다
다 들어있습니다. 반자율주행 수준의 안전 기술이 이 3천만 원대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스웨덴 감성의 천연 가죽, 이 우드 패널, 기타 등등 구형이 됐다고 해서 누가 빼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자, 대신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구매하세요. 첫째는 볼보 정식 서비스 센터 입고 이력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둘째는 하이브리드 배터리 상태 꼭 체크해보세요. 수입차라서 유지비 걱정이 있는 차인 만큼 관리 이력이 깔끔한 차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 확인하고 구매하신다면 이 가격대에 이런 차 절대 구매하기 쉽지 않습니다.